안녕하십니까, 원페이디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작년에 아마존이 전체 매출액 성장률이 20%가 나왔어요. 아마존은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커머스와 아마존 웹 서비스로 알려져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작년에 37%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커머스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노스 아메리카와 인터내셔널로 나눠집니다. 북미에서 작년에 매출 성장률이 21%나 나왔어요. 반면에 전 세계에서는 작년보다 좀 저조한 13%가 나왔긴 했는데, 어쨌든 이 기업이 작년에 330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매출액을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 성장률이 20%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긴 하죠. 아마존의 영업이익 상당수가 이 AWS 클라우드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15년에 1.8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이게 2019년에 11조 원 규모로 약 6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이커머스 부분은 북미에서 2015년에 1.7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게 2019년에 8.5조 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성장하지 못한 건 좀 아쉽긴 해요. 아직 클라우드 부분에 미치지 못하지만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긴 합니다. 전 세계에서 내는 영업이익은 2017년을 정점으로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300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9%로 절반 정도 됩니다. 놀랍죠? 2위에서 8위까지 업체들을 전부 다 합쳐도 이 아마존 하나를 못 따라갑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 춘추전국 시대예요. 1위 업체가 이베이인데 1위 업체의 점유율이 오히려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 1등은 겨우 13% 정도의 점유율밖에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통 강자인 롯데와 신세계 역시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반면에 쿠팡, 위메프, 티몬 같은 소셜 커머스 업체들의 점유율은 오히려 올라가면서 이들 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아마존을 왜 이용하느냐? 가장 첫 번째 이유로 꼽은 게 바로 이 무료 배송 서비스입니다. 가격은 그 다음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꼽은 게 2일 배송이나 당일 배송인데, 미국은 사실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이 당일 배송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존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무료 배송과 당일 배송 서비스는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아마존의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119불을 지불하면 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서 무료 배송, 그리고 이틀 배송이나 당일 배송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한 회원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한 미국 회원 수 규모만 미국 인구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아마존 프라임 유료 회원 수가 1억 5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미국 가정의 60%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회원 매출 관련해서도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프라임 회원 같은 경우 당일 배송, 그리고 무료 배송이다 보니까 일반 회원들보다 소비액이 2배 이상 많은 편입니다. 무료 배송과 당일 배송이나 이틀 배송, 이러한 회원제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존이 미국 시장에서 강력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서 이베이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물류 경쟁력입니다. 아마존의 물류 경쟁력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게 바로 이 FBA예요. FBA는 Fulfillment by 아마존의 줄임말인데, 이게 뭐냐?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을 만들고 창고에다가 이 물건들을 보관을 해놓겠죠. 그러면 택배 기사님이 배송할 물건들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걸 터미널로 가져가서 다시 허브 터미널로 가져갔다가 다시 배송지 터미널로 갔다가 택배 기사님이 이를 배송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배송 과정인데,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 FBA는 뭐냐? 그냥 제가 물건을 만들어서 아마존이 있는 창고에다가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존이 제 물품들을 아마존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피킹을 하고 패킹을 해서 배송까지
모든 물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제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아마존이 모든 물류를 책임져 주니까 아마존의 FBA는 직매입 형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쿠팡을 떠올려 보면 쿠팡이 라면이나 뭐 기저귀 같은 것들을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를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해놨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로켓 배송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배송을 해주는데, 아마존은 셀러들의 제품들을 아마존의 창고에 보관을 해주고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출고를 해줘요. 그래서 아마존의 직매입 비중은 낮아지고 있고 셀러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마케팅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마존 입점 탑셀러 중 50% 이상이 이 FBA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거의 80%의 셀러들이 이 FBA를 이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센터 면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바로 셀러들에게 두 가지 수수료를 받아요. 재고 보관 수수료와 주문 처리 수수료를 받는데, 재고 보관 수수료는 말 그대로 물건을 보관해주면서 받는 수수료예요. 이 재고 보관 수수료를 시즌별로 다르게 받고 있어요. 10월에서 12월에 더 많은 재고 보관 수수료를 받습니다. 당연히 이때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시즌 특수 때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재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주문 처리 수수료는 이제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처리함에 따라서 받는 수수료겠죠. 티셔츠, 유아용 침대, 모니터, 무게나 크기에 따라서 각자 전부 다른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큰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이베이나 판매자 고유의 사이트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이 FBA를 통해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베이에서 들어온 주문들도 모두 이 FBA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불만사항이나 문의사항, 콜센터 역할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판매자로서는 진짜 물류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마케팅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FBA를 이용하는 셀러의 제품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무료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이 늘어나요. 셀러들로부터 재고 관리 수수료나 아니면 주문 처리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무료 배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무료 배송 상품이 늘어날수록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는 회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FBA를 이용하는 셀러가 늘어날수록 무료 배송 상품이 늘어나고, 이 무료 배송 상품이 늘어나면서 멤버십 가입자 수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 아마존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3대 물류업체 페덱스, USPS, UPS가 있어요. 2013년에 크리스마스 특수 때 3대 배송업체 중 하나인 UPS가 배송 지연 사고로 아마존이 대규모 환불 사태를 겪게 됩니다. UPS 물류업체의 잘못이긴 했지만 욕은 결국은 아마존이 먹게 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마존에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UPS에 전화를 안 하고 아마존에 전화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아마존이 자체 배송으로 전환하게 되는 이 전환점이 됩니다. 16년에 40대의 화물기를 임대를 하고 21년까지 이 화물기를 70대까지 늘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19년 6월에 벤츠에서 스프린터, 이게 벤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스타렉스 정도 2만 대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도 10만 대의 전기차 벤을 주문을 합니다. 자체 배송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차 벤을 주문하고 스프린터 벤을 구입을 하는 거죠. 더 이상 페덱스나 USPS, UPS에 물류를 맡기지 않고 이 배송 서비스를 직접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물류를 처리하다 보니까 임직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2017년에만 65%의 직원이 증가했습니다. 3대 업체들보다 더 많은 직원 수를 확보하게 된 거죠. 원래 2014년, 15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보다 직원 수가 적었는데 자체 물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원 수가 늘어나게 된 거죠. 3PL에 맡길 경우 원래 박스당 8.5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체 배송은 6불이 들어가요.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욕도 이제 안 먹어도 되고 자체 배송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도 절감이 되니까 당연히 자체 물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2월에 아마존을 비난을 합니다. USPS가 10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아마존 탓이라는 거예요.
택배 비용이 너무 싸다 보니까 USPS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USPS의 택배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 택배 요금이 9%에서 12% 정도 증가를 하게 돼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된 거죠. 가뜩이나 뭐 명분이 약했다 싶었는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러한 명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자체 물류라는 아마존 플렉스를 도입했어요. 쿠팡 플렉스가 이 아마존 플렉스를 따라 한 건데 아마존 플렉스에 고용되는 인원들은 시간당 임금을 받습니다. 18불에서 25불 정도를 받는데 이 아마존 플렉스 인원으로 20개 정도의 물량을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아마존 플렉스 같은 경우 18불에서 25불 정도가 드는데 반해서 UPS에 맡길 경우 80불이 듭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리고 머리를 하나 더 썼어요. 원래는 아마존 물량밖에 없어서 이 구역 내에서 1시간에 8개 정도밖에 물량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다른 업체 배송까지 대행해서 이거를 18개로 늘리게 됩니다. 원래 같으면 시간당 임금을 주다 보니까 건당 2.25불 수준인데 다른 업체 배송까지 대행하면서 이 배송량을 늘리면서 건당 1불로 비용을 낮추게 됩니다. 완전히 이 정도면 미국 4대 택배 회사로 발돋움한 거죠. 아마존 자체 배송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냐? 좀 놀라워요. 페덱스와 UPS 같은 경우 물류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원스타가 65%이고 UPS도 원스타가 71%입니다. 평점이 2.1점, 1.9점밖에 안 돼요. 반면에 아마존은 5스타가 더 높습니다. 58%로 이 만족도가 이 물류 업체들보다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아마존이 자체 물류로 전환하다 보니까 UPS나 USPS 같은 경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페덱스는 아마존으로부터 받는 물량 자체가 적었는데 UPS와 USPS 같은 경우 이 비중이 높았는데 아마존이 자체 물량으로 전환하자 이 비중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존이 FBA를 도입한 건 2006년이에요. 그런데 FBA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여러 가지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최근 영업이익이 급증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어요. 매출액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잘 나오게 된 거죠. 아직도 아마존 웹 서비스가 차지하는 영업이익 비중이 크긴 하지만 확실히 이커머스 쪽도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마존이 이 자율주행 업체 오로라에 6천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택시 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50% 정도 돼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화물 운송에 소모되는 비용 중 43%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가 이 물류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율주행으로 대체된다면 19년도에 아마존이 물류 비용으로 약 50조 원의 돈을 썼어요. 물론 이 전체가 배송을 위해서 쓴 비용은 아니지만 만약 자율주행으로 대체가 돼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10%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된다면 5조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9년에 미국 아마존 이커머스 영업이익이 8.4조 원이었고 전 세계 이커머스 영업 적자가 2조 원이었어요. 5조 원 절감한다는 게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마존이 전기차 픽업 트럭 업체인 리비안에 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투자와 별도로 10만 대 리비안 밴을 주문을 했어요. 올해부터 이 전기차 밴을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좀 예쁘게 생겼죠. 벤치고. 연료비 절감 목적이 있긴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데이터를 보내고 이런 부분에 차량 전장화가 진행이 되면 이 전기차가 필수적이게 됩니다.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 차량의 동력 확보를 위해서 그냥 단순히 휘발유를 썼는데 전기차는 동력뿐만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전장화가 되면서 다른 부분에서도 이 전기가 쓰이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필수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미리 내다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부터 이 리비안의 전기차 밴을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사태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온라인 주문이 폭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주문이 폭증하다 보니까 아마존이 10만 명의 추가 고용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 수당까지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3억 5천만 불 이상의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억 정도인데 아마존이 버는 돈에 비해서는 뭐 4천억 정도는 뭐 괜찮은 거죠. 전기차도 드리고 자율주행에도 투자하고 있고 드론도 도입할 계획을 보이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미래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